금리 내릴 것처럼 얘기하지만 동결 가능성이 높고요. 웬만하면 올려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경기 부양이 되고요. 솔직히 지금 고달러 아니면은 고금리로 가야지만 미국 유리해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마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환율에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네네. 6월 초에는 1,500원 후반대까지도 갔다가 네. 지금 현재 촬영일자 기준으로는 1달러당 1,495원입니다. 아유, 또 떨어지겠네요. 그죠? 자, 지금 중동전 때문에 살짝은 그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아마 수출입 기업에 그 환전 안 하는 거 단속하는 기사 뜨는 순간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점 유념하시면 됩니다. 환율 더 내려갈 수도 있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주 자체가 고환율에 가장 유리한 그 제품이에요. 근데 그 단속을 하겠다 아니면 환율 환전하지만 안 될 것처럼 분위기 조성하면은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450원이 정상이거든요. 1,500원까지 갈 일이 없었는데 전체적으로 환율이 조금 안 내려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수출 기업의 환전이 또 안 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중동전 뭐 얘기하고 고달러 가긴 하지만 트럼프 정책에 의해서 일부 이득을 어느 정도 보고 나면은 저환율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사실 이거랑 관련돼서 SK하이닉스 얘기를 빼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네. 사실 지난주에 미국의 ADR 상장이 되었고요. 그쵸.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로써 265억 달러, 하나로 약 40조 원의 달러를 한국에 유입이 된다고 됐는데요. 그러면 돈이 풀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환율 떨어지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기본 아니에요? 맞습니다. 외화가 그렇죠. 들어오게 되면 그렇죠. 환율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렇죠. 그걸 환전을 안 하고 지고 있으니까는 환율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통장에 넣고 그걸 갖다 환전을 안 한겨. 원화로 야, 그러면은 지금 수출업자들 많이 지고 있는 거 지금 다 팔아야겠네요. 들어오기 전에. 아닌가? 그죠? 환차익이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환차익 판단을 하셨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고환율이라고 하시는데 다른 나라랑 비교해보세요. 우리나라 이렇게 높은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죠. 이번에 SK하이닉스가 ADR을 갔고요. 네. 다음은 삼성, 다음은 현대가 갈 것이다. 그렇죠. 갔다가 또 돈 풀기 시작하면 내가 뭐라 해서 저 달러 간다니까요. 말씀드렸습니다. 환율이 그 24시간 열은 이유가 환율 안정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환율 안정된 거 보고 24시간 돌려보고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서 ETF 먼저 출시한 것 같은데, 그죠? 규모의 경제 때문에 이거를 갖다 시행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외국인 피해자보다는 개인 피해자가 너무 많아서 약간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운용사만 돈을 버는 구조로 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한테만 달러가 집중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환율적인 문제가 클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ADR 상장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이득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환율 안정됩니다. 사실 근데 환율이 안정되면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물가, 집값 다 안정이 되는 것인가? 어느 정도 잡힐 수 있죠. 왜냐면, 그러니까 자, 수입을 하는 입장에서, 그죠?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환율 떨어지면 유리한 거거든요. 그럼 일단 물가 안정이 됩니다. 에너지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원자재 가격이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전기세도 싸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고환율일 때는 어떻게 돼요? 그죠? 에너지 자재를 우리는 수출이 아니라 수입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환율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전기세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물가가 올라간 이유도 환율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환율이 높을 때는 고물가로 갈 수밖에 없고요. 환율이 떨어지면 내수시장이 살아납니다.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면 일단 다시다 가격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내려가겠죠. 공다리 값도 내려가죠. 그러다 보면은 물가가 안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란값도 엄청 올랐잖아요. 그 얘기가 에너지 때문이거든요. 전기세 올라가면 물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수급 관련된 이슈가 앞으로 굉장히 큽니다. 선생님 그럼 환율이 물가를 안정시킨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관련돼서 부동산도 안정이 될 수 있을까요? 부동산까지 가기는 좀 힘든 게 이거는 이자율이죠. 환율보단 이자율. 이자율이 내려가냐. 그러니까 부동산은요, 딱 별거 없습니다. 이자가 낮으면 일단 담보대출 되고요. 은행이 지금은 고금리니까 조금만 대출을 해줘도 고이자를 받기 때문에 유지가 가능하지만
뭐라고 해야 되나, 이자가 낮아지면은 그만큼 대출을 풀어야 돈을 버는 구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대출이 풀리지 않으면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6억에서 3억으로 축소하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대출 한도가 늘어나려면 일단 이자가 싸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기조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만 올리는 게 아니고요. 미국이 올리니까 올리는 거예요. 지금 연준 의장 뭐 무슨 워시인가 뭐 하여튼 그죠? 세탁기 회사에서 왔는지 어떻게 워시가 됐는데 KP도시 어쩌고 하는데 그 워시가 되면서 그죠? 금리 내릴 것처럼 얘기하지만 동결 가능성이 높고요. 웬만하면 올려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경기 부양이 되고요. 솔직히 지금 곧달러 아니면은 고금리로 가야지만 미국 유리해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화폐 전환이라고 했잖아요. 코인이 껴있다는, 이게 가상화폐 지금 갑자기 나오잖아요. 가상화폐화 돼서 만약에 달러가 안정성 유지가 되는 조건에서 저달러로 가면은 채권이 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미국 부채가 줄어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 시점을 보고 있는 것 뿐이지 앞으로 있을 일입니다, 사실은. 네.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금리나 모든 게 다 안정을 찾는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예요? 부채 관련한 그 부채를 소각하기 위해서도 지금 달러를 갖다가 어느 정도, 그죠? 저달러 가야 되는 게 맞고요. 금리를 내려야 채권 금리가 내려가죠. 그죠. 그런 것이 내년에 일어납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거랑 좀 아까 말씀하신 거랑 연관된 건데요. 네. 대한민국은 수출을 좀 주로 하는 나라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달러가 낮아지고 환율이 낮아지면 수출 수입에는 영향이 좀 없을까요? 그러니까 수출할 때는 지금 곧달러.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건을 갖다가 비싸게 팔아먹을 수가 있으니까 유리한 거고. 만약에 수입하는 업자들은 그러니까 원가가 적게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달러에 유리한 거잖아요. 그죠? 지금 중국에서 물건 떼오려고 그러면은 환율이 높아서 예전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사와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의 기반이 탄탄해지려면 저달러 가야지 유리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세계 통화가 달러니까요. 확실히 환율이 낮아지면 대한민국은 좀 더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네요. 내수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트가 힘든 이유가 물가가 비싸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장바구니 물가가 비싸지다 보니까 오프라인 더 싸잖아요. 온라인 더 싸다 보니까 그쪽 몰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죽는 건데, 만약에 저달러 가게 되면은 내수가 살 수 있을 정도로 원자재 값이 내려가다 보니까 유지비가 적게 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예를 들어서 저유가 가잖아요. 그러면은 물류가 자체가 살아요. 왜냐하면 화물차 한 대 움직이는 비용이 절감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물건이 수입되는 가격이 내려가다 보면 수입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화물차 많이 움직이게 돼요. 그죠? 그럼 내수가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시면 당연한 거예요. 환율이 조금 더 안정기 찾을 수 있을 그날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의 환율 전망에 대해 알아봤고요.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